4월 11일이고요. 오늘은 스프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전에 그 매퍼 작업했던 파일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 파일을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파일을 갖고 있으면은 거의 그냥 대부분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SQL은 때려 맞추면 되니까 SQL은 그대로 쓰지만 코드 형식은 좀 바뀌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저도 어제 이거 변경사항 좀 따라가느라고 좀 많이 좀 많이 헤맸어요. 저도 이거 어제 예전에 제가 알던 거에서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제 요예제만 또 어제 새벽 3시 4시까지 자서 잤는데, 자, 기존에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했던 게 그 무엇이냐, 그 매퍼라고 하는 XML 기반으로 했었죠. 이 매퍼라고 하는 XML을 사용하려면 그 SQL 세션 팩토리 라고 불리우는 어떤 클래스를 하나 짜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config.xml 파일을 이제 읽어드리도록 넣어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 SQL 세션 팩토리를 통해서 SQL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이 SQL 세션 팩토리 정의할 때 매퍼 파일의 경로도 같이 넣어줬죠. 그래서 이제 이 SQL 세션 객체를 사용을 해서 뭐 SQL 세션 점 insert update delete 그 다음에 select 1 그리고 select 리스트였나? select였나? 뭐 이런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이 매퍼 파일에 한 매퍼의 네임스페이스 점 id 이 값을 넣어주면 이제 얘가 SQL을 수행하는 루틴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스프링 방식으로 가져가면은 어제 우리가 봤었던 스프링은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스프링이 자동으로 해준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SQL 세션 팩토리를 스프링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기존에 됐었거든요. 스프링으로 오면은 SQL 세션 팩토리는 AOP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SQL 세션 생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그리고 매퍼 호출,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다 직접 코딩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SQL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는 일전에 우리가 있을 때 SQL 세션 팩토리를 통해서 리턴 받은 객체였어요. 그리고 매퍼는 XML 형식이었기 때문에 자바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그 마이바티스 처리 방법이었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SQL 세션 팩토리 작성 안 하는 게 어디야. 이거 코드 만만치 않잖아요. 물론 복사 붙여넣기 하지만. 근데 스프링은 이만큼을 자동화하고 싶었대요. 이만큼을 자동화하고 그냥 매퍼를 처리하는 객체를 스프링이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대. 그러려면 스프링에서 객체를 자동으로 만들려면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매퍼에 대응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코드는 자동으로 스프링이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매퍼에 insert, update, delete 이렇게 태그 넣잖아요. 그 태그 단위로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버린 거야.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매퍼를 남겨놨나? 자, 이런 디파트먼트 매퍼라는 게 하나 있다고 치면 이 예제에서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예제에서는 실제로 매퍼 안 써요. 이렇게 하면은 뭐 퍼블릭 인터페이스 디파트먼트 매퍼 라고 만들고 퍼블릭 인트를 리턴하는 인설트라는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는 용도가 되는 거고, 이 XML 클래스가 일종의 구현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인설트라는 아이디를 그대로 메서드 이름으로 잡아주고, 요 파라미터 클래스 타입을 여기다 적어주면은 이제 스프링이 알아서, 왜냐면 우리는 자바에서 AOP를 처리하려면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스프링이 요거에 대응되는 이제를 실행해 주겠다, 이런 스토리였는데, 이만큼이 없어지는 건 좋아. 근데 새로운 코드가 그만큼 또 생겨. 그러니까 별로 득이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옛날에 하던 게 낫잖아. 그래서 마이바티스 3에서요, 스프링 하려면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대신에 얘를 없애줄 게가 돼버린 거예요. 대신에 얘네들을 여기에다 어노테이션으로 넣어가 됐어요. 그래서 잘 곰곰이 보시면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은 XML보단 깔끔해요. 자, 이 매퍼는 오른쪽에 이러한 인터페이스로 바뀝니다. 임포트 하면 자동으로 들어갈 거니까. 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요, Alt Shift 알파벳 O 맞나? Alt Shift 알파벳 O 아닌가? 컨트롤 Alt 맞구나. Alt Shift 알파벳 O가 임포트 자동이에요. 어제 찾고 엄청 좋아했어. 자, 인터페이스 위에 매퍼라고 어노테이션을 걸어주고요. 이걸 만들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인설트니까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무조건 인트를 리턴해요. 그리고 SQL 문이 골뱅이 인설트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SQL 문 형식은 똑같죠. 업데이트도 똑같이 들어가고 딜리트도 똑같이 들어가고 셀렉트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설트에 파라미터 타입, 이거 파라미터 타입은 여기 위에 있는 리절트 맵하고 되게 헷갈려 했었어요, 여러분. 이 리절트 맵의 타입하고 파라미터 타입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진짜 파라미터 객체 선언하면 되니까. 이거는 툴이 알아서 패키지랑 가져와 주니까 오히려 더 직관적이 됐죠. 그리고 인설트에 들어간 옵션 use generate key, key property, 이거는 여기 명시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별거 없고요. 딜리트 별거 없고, 셀렉트를 수행할 때 우리가 위에 리절트 맵이라는 걸 적었었죠. 이 리절트 맵이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셀렉트 문의 DEPTNO 콜럼이 리턴하는 객체의 DEPTNO와 매핑된다. 이 셀렉트의 DEPTNO 콜럼은 이 리턴하는 빈즈 객체의 DEPTNO라는 멤버 변수에 매핑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여기 다 적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목록 조회고, 아래 거는 위에 거는 단일행 조회고 아래 거는 목록 조회예요. 근데 셀렉트 하는 필드가 똑같아. 그러면은 셀렉트의 리절트는 앞에서 만든 my result id를 그냥 요 규칙을 갖다 쓰겠다. 이렇게 짜고 나니까 지금 얘는 38줄, 주석 다 없지만 주석 넣어봐야 한 50줄 되겠네. 얘는 어떤 게 나 보여요? 물론 여기 웨어절은 지금 빠져있기는 해요. 기본만 하느라고.
어떤 게 나 보여? 저는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더 낫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코드 형식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주석으로 달아보면 매퍼, 모든 매퍼의 이 인터페이스가 마이바티스의 매퍼임을 선언한 거고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객체들을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로 줄여서 DAO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을 DAO라고 적었어요. 인설트 문을 수행하는 메서드 정의. 인설트 문에서 필요한 PK에 대한 옵션 정의. 자, 여기서 유즈 제너레이트 키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적용된 테이블 경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 프로퍼티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DTO 객체에서 PK에 대응되는 멤버 변수. 그 다음에 키 컬럼은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컬럼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설트 문을 수행하는 메서드는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용 메서드는 반드시 인트형 리턴이에요. 이거는 적용된 행의 수를 반환합니다. 이게 매퍼보다 난 게, 매퍼는 우리가 만들면서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을 1도 이용을 못하는데 얘는 그래도 그게 좀 돼요. 자, 업데이트, 딜리트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업데이트, 딜리트. 그 다음에 셀렉트 문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조회 결과와 리턴할 DTO 객체를 연결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프로퍼티는 DTO 객체의 멤버 변수 이름, 컬럼은 셀렉트 문에 명시된 필드 이름, as 옵션을 사용한 경우 별칭으로 명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dname에 as kkk 이렇게 넣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셀렉트 문은 얘는 단일행 조회고요. 얘는 다중행 조회. 아직까지 뭐 여기에 웨얼절에 들어가는 다이나믹 SQL은 아직 적용 안 했어요. 조회 결과와
DTO의 매핑이 이전 규칙과 동일한 경우 id 값으로 이전 규칙을 재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성하는 이제 리절트 맵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막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았는데 이건 바로 위에 붙어 있으니까 헷갈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SQL문에서 줄바꿈을 못해. 줄바꿈을 하려면은 플러스 연산자 써서 여기서 이퀄 플러스 해서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건 좀 불편해. 이거를 안 하려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구현체를 또 만들고 거기서 SQL문을 리턴하는 클래스를 만들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 그냥 더하기 하고 말 것 같아. 자, 이게 매퍼예요. 매퍼는 기존에 알던 거에서 형식만 바뀌지 내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주성만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용어가 포조, 그 다음에 DTO, VO, DAO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포조 클래스, 자바 순정이에요. 자바의 순정 기능만을 사용한 클래스입니다. 상소, 재정의 등의 규칙이 강제되지 않는 순수한 형태의 기본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은 콘솔 프로그램의 메인 클래스 혹은 우리가 자바 빈즈 형식의 클래스 이런 것들을 포조 클래스라고 해요. 자바 빈즈부터 얘기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빈즈. 자바 빈즈에 대해서는 전혀 어렴풋이 얘기는 했었지만 자, 빌더 형식의 개발 도구에서 가시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재사용 가능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이클립스 같은 거 쓸 때 특징이 뭐였냐면은 문법 규칙을 잘 지키면은 이클립스가 어느 정도 소스 작성을 자동화하는 게 가능했었죠.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거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정형화된 클래스를 자바 빈즈라고 해요. 자바 빈즈를 먼저 설명해야겠다. 그 다음에 자바 빈즈도 그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뭐 기능이 없었죠. 자, 자바 빈즈의 관례. 이거는 이제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기본 생성자니까 따로 안 만들어도 되죠? 클래스의 속성들은 게터 세터 혹은 표준 명령법을 따르는 메서드를 써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성이라는 건 멤버 변수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빼기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관례적인 규칙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규칙이면 위키에까지 올라가 있겠어.
자, 그리고 포조 클래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를 줄임말이에요. 계층 간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객체래요. 자, 근데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계층 간이라고 하는 거는 계층 간, 요 얘기는 계층 간은 그 A 클래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메서드가 동작하는 동안 다른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A 클래스의 메서드가 동작하는 동안 B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A와 B가 서로 다른 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세요. 스프링의 컨트롤러 클래스가 동작하는 동안 어떤 다른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했어. 그러면 걔는 계층이 다른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층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객체니까 쉽게 말하면, 소리하면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전달하는 파라미터용 객체예요. 파라미터로 전달하기 위해서 멤버 분수의 값을 엄청 많이 받았겠지. 파라미터로 사용하기 위해 객체는 멤버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바의 표준 코딩 관례에 따라 getter, setter 등을 포함합니다. 결국은 빈즈 혹은 자바 빈즈랑 포조랑 같은 말이겠죠? 클래스라는 의미예요. 아까 인터페이스 정의했던 코드를 보면은, 자, 인설트를 할 때 dname하고 록을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애당초 스트링 타입의 dname과 스트링 타입의 록 이렇게 해서 안 될 거 없거든요. 근데 이걸 꼭 빈즈 객체에 담아서 보내. 이때 얘를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안에 dname과 록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DTO라고 불러요. 자, 그럼 VO는 뭐냐? 읽기 전용 객체예요. DTO에서 세터를 제외하는 객체예요.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게터 세터를 한꺼번에 다 만들고 있죠. 그 우리는 DTO야 VO야. DTO죠. 근데 게터 세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차피 멤버 변수를 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빈즈, 포조, DTO, VO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적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다른 걸까? 비슷하다고 해야 맞는 걸까? 똑같다고는 아니겠. 똑같은 거는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감히 안 할게. 그럼 대충 거서 비슷한 것 같아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얘네들 별로 구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정부과제, 제가 관공서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 걸 실무에서 정부과제라고 불러요. 정부과제 하면은 다 따질 거예요. 걔네들은 프로그래밍을 글로 해요. 왜 건물 지으면 마지막에 왜 건물 감사받는 거 아세요? 건축 잘 지어졌는지 감사받잖아요. 안정성 따지고 막 그런 거. 소프트웨어도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엄청 많이 벌어. 진짜 한 2, 3일 그 프로젝트 소스랑 문서 쭉 훑어보는데 몇백을 가져가요. 대부분 이제 은퇴한 교수님들 뭐 그런 분들이 하세요. 실무 1, 2년 갔다가는 택도 없어. 그건. 그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글로 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감사받으면은 각종 개발 명세서를 왜 파일철 중에 사람 한 편만 되게 두꺼운 파일철 있어요. 그거 한 6, 7건이 나와요. 프로그램 설명서가. 그래서 감사받으면 그 서류 밀는 그 카트에다가 서류철 딱딱 세워놓고 이렇게 끌고 간다고. 그런 거 할 땐 이거 다 따져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런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이거 뭔지 알아보겠어요? 클래스고요.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프라이빗이에요. 데이터 타입이죠. 배열. 스트링 배열의 어썰 이거 그 저자죠. 저자들. 그다음에 날짜 타입의 데이트. 플러스가 붙은 건 퍼블릭이에요. 뒤에 괄호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메서드겠네요.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리턴 타입은 스트링 배열, 얘는 보이드형, 얘는 데이트. 요거 리턴하는 거죠. 프라이빗 멤버면서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문자열. 그 다음에 퍼블릭형 get 타이틀 스트링 리턴하죠. 얘는 그 게터만 갖고 있네요. 이메일 프라이빗 멤버면서 2개, 그 다음에 메서드 2개.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큐멘트를 상속받는 북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도큐멘트를 상속받는 이메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내가 만든 모든 예제를 이렇게 글로 만들어서 파일처럼 갖고 끌고 가야 돼. 정부과제는 그래요. 8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6개월 동안 문서 작업을 했어요.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우면 개발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문서 작업이거든요. 근데 아무 개발자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실무 개발자가 코딩을 많이 하는지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지. 머뭇머뭇할 거야. 코딩을 더 많이 한다고 감히 말 못해요. 1도 주저앉고 코딩을 더 많이 한다고 얘기하면은 걔는 그 회사 막내야. 문서 작업 안 시키는 거죠. 돈 많이 받고 싶으면 문서 작업 잘 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거. 소프트웨어 공학 내용 중에 UML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UML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면 이런 다이어그램 종류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UML을 접목하기가 가장 좋은 언어가 자바예요. 왜냐면 자바가 객체 지향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이런 걸로는 이런 거 그림 그리기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관공서 프로젝트가 자바를 고집하는 거예요. 공무원 애들이잖아. 뭔가 종이로 남아 있어야 돼요, 걔들은. 진짜 관공서 프로젝트 한 번 하면 진짜 미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순서도 엄청 그려야 되고. 뭐 개발을 한 3, 4년 하시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전향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문서 작업 관련해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최소한 어떤 개발회사에서 그 부장급 이상까지 팀을 한두 개 정도 이끄는 입장까지 올라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UML, 특히 UML은 공부를 해놓으세요. 적어도 과장급 이상 가면 직접 코딩 안 해요. 문서 작업만 하고 이제 코딩은 그 밑에 실무자들 시키지, 과장급 이상 되면은 맨날 글로 코딩해. 엄청 빡세요. 자, 어쨌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럼 DAO는 뭐냐?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입니다.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저수준의 SQL, 그러니까 SQL문을 직접 다룬다는 얘기예요. 를 다루는 객체예요. SQL문에 사용할 파라미터를 DTO 형식으로 전달받습니다. 현 수업에서는, 이 수업에서는 마이바티스가 DAO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DAO, DTO, VO 이런 거는 개념이에요. 개념적인 거야. 근데 요 이론은 기술 면접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라서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봤고요. 나중에 이제 기술 면접 준비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서칭을 좀 해서 좀 더 내용을 좀 세계관을 좀 확장을 시키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코딩 알려주는 과정이지 뭐 면접 대비반은 아니잖아. 이력서 쓰고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각자 하셔야 되니까. 그 강남 가면은 이력서 클릭도 한 번 받을 땐 50만 원인가 받아요. 자기소개서 막 문장 다듬어 주고 그러는 거. 되게 비싸고. 근데 되게 성황이야. 모의 면접 봐주고 막 그런, 모의 면접 1회에 15만 원 막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자, 프로젝트 구성은 일단 이전 문서를 그대로 가져온 후에 필요한 부분을 고치자고요. study.spring. database라고 적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pendencies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저도 이름을 못 외우니까 JDBC API, MySQL API, MySQL 드라이버,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네, 오늘은 이제 디펜던시즈 선택에서 세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이름들은 익숙하죠? 자, 여기까지가 신규인데 프로젝트 생성 완료까지 새롭게 내려받는 라이브러리가 매우 라이브러리의 크기가 매우 용량이 매우 큰,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 완료까지 시간이 오랜 시간이 소요됨. 5분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동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만지지 마세요. 다운받다 뻗으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정들이 들어가는데 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자, 여기에는 기존의 뷰 설정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가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제 거를 보여드리면은, 이건 좀 나중 얘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했어요. 자, 뒤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확인할 거니까 저도 일단 기본으로 돌릴게요. 일단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예시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단계는 DTO 만들기예요. 프로젝트 안에 DTO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스터디점, 스토리점, 프로젝트는 데이터베이스였고 이 안에 DTO라는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DTO 클래스를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파트먼트 DTO.java라고 만들었어요. 우리는 전에 뒤에 DTO라고 안 붙였거든요.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여기 디파트먼트 DTO를 만들었어요. 자, 데이터 요거는 게터 세터 만드는 거고 얘는 기본 생성자 추가 옵션이고요. 얘는 모든 파라미터를 모든 멤버 변수를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 추가 옵션이에요. 자, 근데 기본 생성자는 위에 있는 all argument constructor 이거 사용 시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려면 필수예요. 데이터는 getter, setter, toString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모든 클래스는 딱히 생성자를 갖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를 갖는다 그랬죠. 하지만 생성자를 하나라도 정의를 하면 기본 생성자는 안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모든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자바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인식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그냥 여기에다가 지금 이대로 하면은 롬복이 없다고 칩시다. 지금 이대로 하면은 기본 생성자를 있다고 쳐요. 자바가 퍼블릭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생성자가 있다고 여기 간주를 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뭐라도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자바 컴파일러, 아 얘는 기본 생성자가 필요 없으니까 안 넣어줘도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객체 만들려면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주면 에러 나잖아. 근데 마이바티스는 객체를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요. 리턴할 때. 그러면 에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 생성자를 오버라이드 하나 해줘야지. 이렇게. 이거를 롬북한테 시킨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기본 생성자만 만들고 끝나는데, 얘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기본 생성자가 안 만들어지니까 마이바티스가 얘한테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억지로 하나 더 넣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DTO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DAO를 만들어야죠. DAO가 마이바티스의 래퍼예요. 자, 프로젝트 안에 DAO 패키지를 추가할게요. DAO.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DAO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자, 디파트먼트 DAO는 아까 설명 열심히 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에 마이바티스 사용했었던 내용을 다 접목을 한 거예요. 자, 얘를 뭐 결론만 얘기해서 그 자, 결론만 얘기해서 이렇게 컨트롤러를 만들었다라고 치면은 지금 설정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매퍼 만들고 그 다음에 DTO 만들고 이렇게 했지 뭐 데이터베이스 접속 처리를 구현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테스트용이니까 리스폰스 가기로 갑시다. select all, list, 디파트먼트 DTO를 반면에 임포트가 됐구나. 자, 그러면은
타입의 리절트는 해놓고 호 디파트먼트 DTO 타입의 DTO는 물론 리스트 반복 돌면서 리절트 플러스 이퀄 DTO.to 스트링 역슬래시 n 그래서 리턴 리절트. 자, DAO 객체 만들어서 호출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대한 처리는 어떤 것도 없어요, 지금. 네, 이거 즉흥해서 짠 거라서 내가 뭐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실행해 볼게요. 바로 나오죠. 갑자기 전에 하던 거랑 조금 다르게 느껴져갖고 뭐가 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어차피 예전에 했을 때도 그 빈즈는 만들었죠. 그걸 롬복 적용하면서 코드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매퍼 XML로 만들던 게 인터페이스 형태로 바뀌었다 그런 거지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그거는 적응을 좀 하셔야 되고 그거 빼고 나면은 그냥 인터페이스 DAO 만들어서 호출만 하면 지가 DB 변동 다 해버려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DB 헬퍼거 뭐 SQL 세션 팩토리 뭐 그딴 거 만들 게 1도 없어. 그냥 끝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조회 그냥 다 끝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코드가 편해요. 자, 그래서 만들어지면 이제 컨트롤러를 통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3. 요거랑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서비스 패턴 그거까지만 이제 넘기면 사실상 스프링을 내가 한 80%는 정복했다고 보셔도 돼요. 자, 일단 PDF 지금까지 나온 거 전달했는데요. 이거는 완성된 건 아니고요. 이 안에 내용들 더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설명 1시간이나 했네. 자, 3시 40분에 시간 더 필요한지 체크할게요. 자, 지금 SQL을 수행하면은 이제 로그에 SQL문이 이제 출력이 되죠. 근데 그 로그를 뭔가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그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기존에는 로그 출력하면은 이제 SQL문에 그 물음표가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를 아래쪽이랑 우리가 대조해 봤었어야 됐죠. 근데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자, 보시면은 SQL문에서 일단 이건 어차피 SQL문이 지금 없어졌는데 나중에 실제로 보면 이제 SQL문에서 물음표가 사라져요. 실제 그 자리에 변수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셀렉트를 수행하면 셀렉트가 이런 게 나왔다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셀렉트를 제대로 했는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작성하는 로그가 나오고요.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편하거든요. 컨트롤러 동안 테스트고 DAO 받고 로그포 JDBC 추가 설정입니다. JDBC를 통해 수행되는 SQL문을 중간에 가로채서 실제 SQL문과 셀렉트의 처리 결과를 로그로 출력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진짜 개발할 때 편의성이 어마어마해요. 폼.xml에 아래 항목을 추가합니다. 미리 검색을 해왔어요. 자, 얘는 그 스프링 공식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로그포 JDBC라는 애를 넣어주면 돼요. 자, 요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변경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파일을 수정하는 거예요. 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주석으로 막았습니다. 이 설정 파일은 샵이 주석이에요. 자, 접속 URL 사이에 로그포 JDBC라는 게 하나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름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요. 자, 이 라이브러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로그포 JDBC 전용 설정 파일을 추가하세요.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즈 밑에 로그포 JDBC 로그포 J2 프로퍼티스 파일을 추가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뭐 로그포지 관련한 그
클래스 이름 같은 거를 잡아주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MySQL 드라이버 이름은 여기서 잡아줘요. 그러니까 전에는 스프링이 얘를 직접 사용했는데 설정 파일에서는 얘를 통해서 가게 하고 이 녀석이 자신의 설정 파일을 통해서 그 어디 갔어? MySQL 드라이버를 타는 중간에 하나를 끼겨 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그 SQL에 대한 로그를 남겨줘요. 자, 마지막으로 log4j logbackspring.xml 파일에 내용을 추가합니다. 자, 이 추가 내용이 뭐냐면은 가만히 놔두면 JDBC를 통해 SQL을 수행하는 동안 출력되는 로그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로그 출력을 제외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그백 스프링 안에 보면 여기 패키지 이름으로 이제 그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위치는 상관없고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넣는 위치를 잡아준다면은 마지막 닫는 태그 직전에 파일 맨 하단에 요거 직전에 아래 내용 삽입하시면 돼요. 아이바티스는 내용이 겹치는구나. 잠깐만요. 아이바티스 여기 있고 위에 아이바티스도 있고 얘는 없어도 되겠네. 자, SQL 출력은 인포 정도만, 그 다음에 SQL 그 타이밍은 오프. 얘도 오프. 리절트 셋을 만드는 건 에러 났을 때만 출력해라. 리절트 셋 테이블, 아까 SQL 그 셀렉트가 쫙 나오는 거 있었죠? 걔는 디버그, 얘는 출력해라. 접속 정보는 에러 났을 때만 출력해라. 안 그럼 접속 과정 출력 다 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디버그 정보도 에러 났을 때만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요거까지 추가하고 그냥 바로 실행하면 아까처럼 로그 정보가 굉장히 보기 편해집니다. 요것만 하고 끝내긴 아깝죠. 자, 단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유닛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결과를 테스트하려면 컨트롤러 만들고 브라우저 띄우고 해야 되죠. 이것도 그냥 대충 결과만 보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리스폰스 바디로 출력했지 제대로 테스트하려면 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컨트롤러 플러스 뷰의 조합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 과정을 테스트하기에는 작성해야 하는 코드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DB 관련 기능만 간단하게 동작시킬 수 있는 코드 조각을 작성하는 거예요. 유닛 테스트라는 용어를 검색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유닛 테스트를 매일 작성하고 있을 수도 있대요.
메서드를 테스트하는 또 하나의 다른 메서드래요. 단위 테스트는 메서드를 테스트하는 또 하나의 다른 메서드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유닛 테스트, 스프링에서는 유닛 테스트 전용으로 테스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보면은 메인 폴더 밑에 테스트라는 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얘를 쓸 거예요. 자, 디파트먼트를 위한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하시면 돼요. src 밑에 테스트 밑에 자바.study. 스프링. 데이터베이스 밑에 경로에 테스트를 위한 임의의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는 삭제해도 무관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자기 맘대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퍼 하나당 그냥 테스트 클래스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파트먼트 테스트.자바를 넣는데 테스트 클래스의 기본 구조, 자, 클래스 이름 임의를 만드시고 임의의 메서드 이름도 여러분들이 각자 정하세요. 그리고 테스트 제목,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그냥 선택적으로 넣으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자, DAO, DTO는 임포트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자, SLF4J는 나중에 테스트 결과를 로그로 출력할 거니까 넣은 거고요. 위에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고 넣으면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수행을 해요. 근데 마이바티 테스트, 그 다음에 오토 컴피귤러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옵션 되게 길죠? 이거를 적용하면은 테스트용 접속 설정이에요. 셀렉트는 정상 수행되지만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실제 DB에 반영이 안 돼요. 필요한 걸로 쓰세요. 근데 저는 저장이 잘 됐는지 실제 DB에서 셀렉트를 해보는 게 직성이 풀려서 저는 실제 DB용으로 놓고 써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DAO 클래스 이름 적고 객체. 테스트 클래스에서는 일괄 주입은 안 되고 객체 주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퍼 호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단위로만 메서드를 계속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테스트에 대한 실습들을 제시하면은 자, 보세요. 자, 디파트먼트 DAO 만들고 딴 거 다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데이터 연동할 수 있는 객체 만들어서 DTO 만들어서 저장할 정보 넣고 DAO 통해서 인설트. 그럼 결과는 몇 개 행이 저장되었는가 나올 거고 새로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는 게터를 통해서 반환받으면 되죠. 딱 이렇게 DB 관련된 것만 넣는 거예요. 컨트롤러에서 하면 파라미터 받고 URL 잡아주고 뷰 만들고 그런 좀 잡다한 처리들이 들어가니까 딱 DB 연동만 깔끔하게 잘 들어간지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확실히 돼야 그 다음에 서비스 만들면서 에러 나도 매퍼는 안 쳐다볼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됐다는 확인이 된 다음에 서비스를 만들어야 에러 났을 때 그 서비스만 쳐다보지, 안 그러면 이제부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 되게 없어요. 그래서 DB 관련 거 최소한 마이바티스 매퍼하고 서비스는 단계별로 유닛 테스트 하고 가야 돼요. 얘도 수정, 업데이트 처리, 삭제, 딜리트 처리, 단일행 조회, 목록 조회,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만듭니다. 근데 얘는 실행 방법이 좀 달라요. 잠깐만요. 넘버링이 자, 그럼 이제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VS 코드 왼쪽 아이콘 중에서 테스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버튼이 뭐냐면은, 저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시험병이라고 해야 되나? 시약병? 시약병 모양. 이게 테스트예요. 이걸 테스트하면은, 이거 지금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등록돼 있어서 그렇고, 여기에 내가 만든 테스트 항목이 있어요. 테스트 클래스별로 실행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메서드별로 실행할 수도 있어요. 클릭하여 원하는 테스트 항목을 수행한다. 처음에는 메서드 단위로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출력 열어서, 이거는 디버그 콘솔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여기 디버그 콘솔이라는 거 있죠. 그 옆에 보면 테스트 결과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을 경우. 실행 시 런이라는 거는 그냥 이 화살표예요. 런 버튼보다는 디버그 벌레 모양 버튼을 누르는 것이 에러 추적에 더 좋다. 왜냐면은 런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성공 실패하면 나와요. 에러 났다, 에러 안 났다. 근데 디버그를 누르면은 어디서 에러 났다까지 나와요. 제가 임의로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퍼를 고쳐야죠. 자, 여기서 인설트에서 컬럼 이름을 하나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설트 디파트먼트를 그냥 실행하면, 자, 그냥 실행하면은 에러 메시지 겁나 뜨고, 여기 테스트 결과란 탭으로 가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가 있죠. 자, 4시 5분 43초에 테스트 실행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에러 났다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이 빨간색 아이콘으로 된 거는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디버그를 누르면은 에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러를 고치고 있다. 다시.
디버그를 누르면 실제 에러가 났을 때 거기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딱 실행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걸 이렇게 잡아줘요. 순간적으로. 그 소스를 열어놓고 있을 때는 에러가 난데 딱 여기서 에러 났다라고 짚어주고 에러 메시지가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이걸 닫으면 돼요. 자, 여기서 에러 나는 케이스는 전에 제가 그 마이바티스 에러 케이스 문서 드린 거 있죠. 그걸 한번 대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단위 테스트입니다. 지금 여기 단위 테스트 클래스에는 제가 여기 데이터베이스.md 파일 여기 단위 테스트 내용에는 여기에 그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모든 매퍼 내용을 다 드렸어요. 그럼 이제 요거까지를 제가 PDF 파일로 뜨고요. 자, 요거 하나만 하면 섭하잖아요. 그쵸? 안 섭해? 자, 프로페서 테이블에 대한 DTO. 프로페서 테이블에 대한 DTO.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실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페서 테이블에 대한 DAO. 저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약자니까 DAO라고 부르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은 DAO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읽어서 DAO 클래스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적당히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SQL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줄바꿈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연결식으로 줄바꿈을 해놨습니다. 줄바꿈할 때는 이런 식으로 더하기 써서 문자 연결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도 목록 조회에서는 아직 다이나믹 SQL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수에 대한 테스트. 프로페서 테스트. 자,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수 목록과 그 교수의 소속학과 이름을 조회하시오. 교수 이름이 있고 그 교수에 대한 교수가 있고 그 교수에 대한 소속학과 이름을 같이 조회하려면 디파트먼트와 프로페서 테이블을 조인을 걸어야 되죠. 조인을 걸었다라는 거는 셀렉트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DTO부터 조인에 맞춰서 다시 만드세요. DTO부터 조인에 맞춰서 교수 테이블 데이터 다 있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테이블도 조인해서 건 거예요. 자, 여기가 프로페서 테이블의 정보고요. 밑에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정보입니다. 두 개를 조인한 거기 때문에 DTO 이름을 두 개 테이블을 이제 겹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인을 위한 DTO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조인의 결과를 담을. 그래서 프로페서 디파트먼트 DTO 라고 잡고요.
그럼 이제 DAO도 조인용으로 따로 만드시면 됩니다. DAO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것만 넣으시면 돼요. 셀렉트만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인문을 사용한 DAO를 만들었어요. from 프로페서 이너 조인 디파트먼트 D on 해서 들어갔죠. 얘도 프로페서 디파트먼트 DAO. 그럼 이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프로페서 디파트먼트 테스트라고 만들면 되겠네요. 자, 작업 순서 잘 지키면서 하셔야 되고요. 여기부터는 테이블만 바뀌면 계속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진짜 그냥 기본 악보에서 요거만 바꾸셔서 실습해보세요. 그게 다예요. 응용의 여지도 없어. 그냥 테이블 이름하고 컬럼만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작업 절차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시는 거지 뭐 새로운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데이터베이스 실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해서 똑같이 CRUD 기능 구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모든 정보와 담당 교수의 이름 그리고 학생의 소속학과 이름을 대한 목록을 조회하시오. 단 담당 교수가 없는 경우 널로 조회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만드셔야 되는 게 스튜던트 DAO, 스튜던트 DTO, 스튜던트 테스트 만드시면 되고요. 요거는 클래스 이름 등은 각자 구성하시면 돼요. 자, 실습하고 요거 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 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톡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정복 못하면은 그냥 취업하지 마세요. 못해요. 이거 정복할 때까지 이력서 쓰지 마세요. 회사 들어가면 이것만 합니다, 진짜. SQL을 빼놓고 나서는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래밍은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연습하셔야 돼요. 코드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잘 안 되면. 자, 실습하신 결과물에 대한 테스트 결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 테스트 결과는 네. 테스트 결과는 여기 테스트 페이지 여셔갖고 실행하면 다 아이콘 동글뱅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만 캡처 떠서 보내주시면 돼요. 어차피 테스트 실패하면 여기 다 빨간색 체크박스 뜰 테니까 여기만 캡처 떠서 보내주시면 돼요. 요거 캡처 떠서 보내주시면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한번 의욕. 자, 원래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말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좀 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이거 실습하는데 실습하고 예제하고 그러면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자, 이거 완성해서 제출하시면 오늘 그냥 가셔도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